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제 얼굴을 비추고 다시 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습니다. 다시 새롭고 뭔가 어색하고 네, 그래도 다시 시작해 봐야죠. 지난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사이에 네, 무척 바빴어요. 그래서 그 왜 바빴냐, 저의 일상이 어땠는지, 어떻게 한 달간 살아왔었는지 그 한 달 일상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삶이 되게 특별해서 그리고 뭐 자랑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또래의 30대 뭐 한 중후반에서 40대 중후반 요 좀 폭을 넓게 잡았나요? 저랑 연배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엄마, 양육자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다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늘. 그래서 종종 다른 어머님들 만나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독서 동아리, 학부모 독서 동아리의 회원으로, 그리고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 달간의 일상 업데이트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듣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신선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뭐 응원해 주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양육자들의 삶은, 엄마들의 삶은 고립되기가 쉽고 잊혀지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연극을 하는 엄마예요.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업주부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일을 하는 엄마입니다. 띄엄띄엄 일한다라는 의미는 저번 달 4월 중순부터 연극 연습에 들어갔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공연이 딱 끝나면 그 이후 스케줄이 연달아 있지 않는 한 다음 공연까지는 저도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전공을 했고 배우로 활동을 했고 30살쯤 되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렬하게 올라왔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연극을 중단했습니다. 굳이 연극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결혼과 동시에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육아와 연극 활동을, 공연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건 저로서는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복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죠. 네, 여차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0년 만에 복귀 공연을 치렀죠. 그때 진짜 살 떨렸어요. 20대 때, 어릴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과 마흔이 돼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 공부도 봐줘야 되고, 아직은 또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보니,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챙기면서 작업을 하려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압박감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일이다 보니 그냥 그 자체로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쭉 10년 넘게 연극을 해왔었던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뒤처져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먹은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이 나고, 구토 증세가 일고, 심지어 탈모까지 왔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머리카락이 완전 다 뽑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지나왔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도움과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역시 참 그 고생까지 통틀어 뜻깊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저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뭔가 큰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엄마의 경험, 엄마의 이야기가 또 있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었던 3년 전에 첫 복귀 공연을 경험을 하고 나니 요번에 하는 공연은 뭐 역시 당연히 공연을 준비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고되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저는 용인에 사는 사람인데 요번에는 연습을 저기 서울 미아리에서 했어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줄을 꽉 붙들고 건강 챙기면서 그리고 틈틈이 웃으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일터로 복귀하려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다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 시간들이 나에게 자양분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공연은 5회차 공연이었어요. 5월 3일에 공연이 끝났고 바로 다음 날 아이와 둘이서 기차를 타고 남원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4살 때부터 같이 뚜벅이로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다녔었어요. 차를 렌트하지 않고 시내버스도 타고 엄청 많이 걷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업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뚜벅이로 여행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첫 번째, 4살 첫 번째로 갔던 뚜벅이 여행은 제주도였었고요. 두 번째로 갔던 여행은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갔던 여행이 강원도 쪽으로 갔었고, 다섯 번째가 또 제주도, 그 다음에 군산, 그 다음이 남원, 전주.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다녔네요. 굳이 렌트를 안 하고 뚜벅이로 고생스럽게 여행을 했던 이유는 그 과정을 아이와 함께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너무 거창한가요? 아이가 한 3살 때까진 남편이 굉장히 좀 바빴어요, 일이. 아이 깨기 전에 출근하고 아이가 잠들면 퇴근을 하는 일상 안에서 너무 좀 외롭고 고립되고 좀 정체돼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오소희 작가님의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라는 책을 읽고 그래, 나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를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엄두가 좀 안 나고 그렇다면 국내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용기를 가지고 아이와 배낭을 메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정말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여행을 뚜벅이로 다닐 수가 있어. 그 떼쓰고 울고 징징대고 힘들다고 뻗고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아이가 그렇게 낯선 장소에 엄마랑 단둘이 딱 남겨지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의지할 곳은 엄마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도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기분이 좀 설레고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좀 차올라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웬만하면 짜증이 안 나고요. 아이가 짜증을 내고 떼를 부려도 굉장히 의연하게 잘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무리 없이 정말 즐겁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의 자연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아이와 여행을 가더라도 꼭 게스트하우스를 들렀었거든요. 그 이유가 호텔을 잡으면 쾌적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역시 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프라이빗함을 즐기려고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 여행을 떠났던 거였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서 사장님과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다른 여행객들과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장을 쓰면서 아이에게 배려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조금 고되게 일부러. 근데 그것이 단순히 고되기만 했다면 그렇게 매년
뚜벅이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너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더불어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남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남원은 굉장히 평화롭고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보통 전주 여행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전주는 좀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그런데 남원은 그거보단 조금 차분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이도 광안루원을 굉장히 좋아해서 광안루원에 가면은 꽤 오래 머물다 오고, 자극적으로 즐길 만한 요소는 좀 없지만 소소하게 즐길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번에 춘향제를 맞이해서 갔을 때에는 뭐가 새롭게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커다란 카페도 생기고, 그 브이로그에도 올렸지만 피오리움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 남원 다운관이라던가, 그리고 어린이 과학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남원 여행 안 가보신 분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셔도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바로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혁신학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자체가의 특성이 그런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의 참여를 요하는 그 활동들이 좀 있어요. 5월 달에는 날씨가 좋고 봄이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또 돕느라고 학교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연 끝나자마자 여행을 다녀오고 그 직후에 또 학교 행사들이 휘몰아쳐서 계속 아이 등교시키면서 같이 학교로 출근을 하는 상황이 생겨서 몸은 조금 피로하기는 했지만, 또 마음이 맞는 어머님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꾸려나가는 그 시간들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저는 엄마들이 서로서로 친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이나 양육이나 가치관이나 사소한 일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다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학부모 독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목적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한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책으로 배워지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고, 그러면서 저의 삶도 확장되는 느낌이 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장점이 정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학교의 행사들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같이 협력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런 시간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책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연결고리로라도 학부모들이 서로 좀 연결돼서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채널을 개설을 하고 유튜버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 엄마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좀 나누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고민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나만의 세상, 그리고 나만의 아이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을 넓게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엄마의 세상이 확장됐을 때 내 아이의 세상 또한 확장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타인에게 열려 있고 공감적이고 협력하고 소통이 가능한 아이로 양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런 모임을 찾기가 어려운 분이시거나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고 또 타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이 채널에서 수다 떨어주세요. 댓글도 마음껏 달아주시고, 그렇게 엄마들이 연결되어서 같이 연대하고 엄마들끼리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 이 채널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의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은 이 계절을 좀 더 만끽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랑 같이 미술관도 좀 다녀보고 공연도 좀 보러 가고 그리고 산책도 많이 하고 당분간 가장 확고한 목표로 세워두고 있는 건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반드시 업로드하자라는 것을 최대 목표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댓글도 좀 더 남겨주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저도 더 신나게 재밌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맘이든 전업맘이든 상관없이 각자의 삶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다 같이 있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또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